네, 안녕하세요. SN관에서 팀장 김종호 선생님입니다. 네, 방학인데 이제 자녀분들 열심히 특강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특강 수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4주가 지나서 2학기 정도 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 친구들은 벌써 뭐 한 학기 과정 정도를 뭐 책을 끝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 M은 S와 다른 점이 뭐냐면 S는 이제 중등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저 중등 심화 과정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파고들었다면 기선제압 M은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기선제압 S를 저희가 시험을 봤을 때도 한 대략 100명이 좀 넘게 지원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였나요라는 충격을 좀 받으신 어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웠다고 해서 이게 사실 자기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득화하고 어떻게 중등 과정에서 이것들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초등 심화 부분들을 잘하면 중등을 당연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차피 중등 가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마무리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초등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중고등 과정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걸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필요한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학년 거 분수의 곱셈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요 사탕의 개수를 구할 때 답안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다른 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전체에서 나누어진 거랑 가정한 걸 빼고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눗셈에서 그 나누기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수의 등분할 개념을 이해하면 3분의 1을 나눠줬으니까 남은 거는 3개 중에 2개가 남겠죠. 그래서 3분의 2를 곱하고 그다음 4개로 나눈 것 중에 나머지 중에 3개를 집으로 가져갔으니까 1개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하면 한 번에 식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학생이 이제 수업들을 들으면서 물론 틀리긴 했지만 왜 틀렸냐면 이제 단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곱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곱하기나 나누기가 단순히 그냥 연산으로 곱하고 나누고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익혀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정다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등변을 표시하고 등각을 표시하는 것들만 해도 새롭게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이진 않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방학 특강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여러 개의 소수의 곱을 더했을 때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방법인데 방학 특강에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고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막상 문제가 닥치면 그냥 일단 곱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소수점 계산을 일일이 다 해서 결국은 틀렸는데 요 학생도 결국은 틀렸지만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의 개념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머님들이 학원에 보내서 뭐 5학년 과정, 6학년 과정 이런 초등 과정을 끝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배운 걸 제대로 활용하는 아이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득화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선과정 M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어제 좀 따끈따끈한 건데요. 어제 수업했던 이제 3학년 처음 온 학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곱셈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같은 수에서 당연히 더 큰 수를 곱한 쪽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계산하지 않고도 곱하기나 나누기 개념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아이들은 일단 곱하고 보고 계산하고 보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고 해야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심화 문제를 접근할 때도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선제압 S과정과 M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자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약수와 배수 그리고 곱셈 나눗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정사유리수의 개념들을 이렇게 정사유리수의 그다음 정사유리수의 계산으로 해서 계산을 충분히 트레이닝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단계는 조금 파고드는 심화 수업이라면 M 단계는 좀 더 트레이닝하고 복습하면서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식 부분도 이렇게 문자식과 방정식을 풀어내는 기본적인 연산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연산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뭐 시켰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좀 능숙하게 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 들어가면 연산을 하라고 하면 하지를 않아요. 연산 문제집이 점점 쌓여가고 엄마 몰래 뭐 한 장 찢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기 전에 잡아야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교재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에 관한 것들도, 물론 소금물은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소금물은 안 나오지만 공부를 위해서 조금 소금물도 같이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을 대표적인 유형들만 이렇게 좀 뽑아놨고요. 그다음에 대응과 수열을 우리가 규칙과 대응이나 비와 비율, 비례식 등으로 조금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비와 비율이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중등, 고등과 제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트레이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나온 문제는 그냥 곱하고 푸는 거야, 나눠서 푸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일단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곱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곱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끔 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평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S 과정에 있는 대수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약분과 통분이나 분수의 사칙연산, 소수의 사칙연산들은 여기는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초등 과정에 있는 연산 과정들을 좀 트레이닝하고, 우리가 활용이라는 건 결국 소수나 분수의 심화 문제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데 보시면 결국은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 가끔씩 어머니들이 채점할 때 보시면은 네모를 써서 식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답이 딱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배우지도 않은 분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하도 이렇게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 놨습니다. 단지 조금 차이점은 S 과정은 좀 폭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깊게 파고드는 거라면, M 과정은 전체적으로 중등 과정을 위한 좀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배웠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기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M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스텝이 대수 5개와 이제 기하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사실 이제 섞어 놓은 이유가, 우리가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덜 지루해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에도 예를 들어 최상위 수학이라고 하면 첫째 날 앞에 부분 매스터픽 풀 때는 신나게 잘 풀다가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하이레벨 풀 때는 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차라리 하이레벨도 조금, 그다음 다음 단원의 앞부분 쉬운 문제도 조금씩 해서 아이들에게 좀 부하를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수의 개념을 배우면 평면 도형이나 이런 거에서 분수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가 도형으로 연결되는 이런 개념들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학원에 보내서 뭐 메타기 끝내고 다음 학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달려만 온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과 M과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합 단계식이고, 그다음에 낯선 형커리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보통 낯선 형커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비와 비율에서, 약수와 배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비와 비율에서 점검을 하고, 비와 비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뭐 방정식에서, 그다음 함수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학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 과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연수나 최대공학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도형에는 뭐 자연수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도형도 뭐 다각형의 경우에는 변이나 이런 것들이 개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들을 어떤 도형으로 잘랐을 때 비율과 분수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서로 기하와 대수가 연계가 되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와 기하를 함께 배우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수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1개, 2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체로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것들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어떠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의 추상성을 도형이랑 좀 연결시켜서 좀 구체화하면 아이들이 좀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또 어떤 단원에서 우리가 아이가 잘했다면 다음 단원에서 그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포자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이제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 삼각비가 있고, 뭐 그 전으로 돌아가면 뭐 활용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초등 심화에서 소수 분수의 심화 문제를 잘 풀어서 활용 문제를 일단 잡고 넘어가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잘 되어 있으면 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던가 1차 부등식이라던가, 그러니까 활용 문제들은 다 사실은 맥락이 비슷비슷합니다.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과정을 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들이 조금 뭐 M과정은 그러면 조금 못하는 애들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타겟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배웠는데 한 번만에 수업을 잘 이해하고 쑥쑥 심화 과정까지 잘 진행하면 S 과정을 들으면서 더 어려운 과정들을 해서 과정을 점점 높여나가면 되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입학 테스트나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이 결과나 이제 풀어놓은 걸 제가 보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이게 분명히 우리 아이가 이거 배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어머님들의 의문이 되게 많아지세요. 그래서 풀이 과정의 접근법을 보면 전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본 시험에도 그렇게 풀거든요. 전혀 엉터리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급하면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이거 해봤어라는 느낌이 들기까지가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해봤어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방법이 조금 떠오른다. 그러면 약간의 이 문제를 이해한 거고요. 이렇게 거의 다 풀 줄 아는데 마지막에 뭔가 계산이 틀리거나 뭔가 하나가 좀 아쉽다. 그 정도까지는 접근해야 아이가 스스로 좀 많이 체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체득하지 않고 배우고 끝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체득하는 과정을 좀 많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선제압으로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선생님들마다 뭐 당연히 초등학교 과정을 끝냈으면 초등학교 과정을 배웠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배워온 아이들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이 갖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업 중에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계 단원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과정보다는 조금 더 초등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등 연계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S과정은 중등의 범위까지 어느 정도 다루는 반면에 M과정은 중등을 가기 위한 준비, 중등을 좀 빨리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환 같은 데 보면 그 오아시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초록색 스펀지 같은 거에 이제 꼽아 놓잖아요. 네, 마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등 수학을 빨리 나가기 위한 흡수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프린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은 뭐 초등을 끝냈어요 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차피 중등 가서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초등 과정의 심화 문제가 중등 과정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법이나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 달라진 것 뿐이지 결국은 같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띄어세기 배우잖아요. 1, 2, 3 다음에 뭘까요? 4 누구나 대답하죠. 근데 그게 범위가 커지고 뭐 무리수로 바뀌고 유리수로 바뀌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만 바뀌어도 아이들은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르지 않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무분수 같은 것도 초등 과정에서는 저런 식으로 1 차이 나는 수들의 곱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고등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의 개념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심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는 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해결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같죠? 또 경시대회나 이런 데 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직육명치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결국은 초등 심화를 꽉 잡고 가면 중등도 쉬울 거고, 중등 심화를 잡고 가면 고등도 잘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을 들어갈 때 초등 심화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앞에 류민희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부분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이제 S 과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살펴보면 저희가 M 과정 이제 교재거든요. 교재가 이렇게 간단한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인학습도 이렇게 점점 난이도를 좀 높여가서 물론 이거는 간단히 뭐 B이기 때문에 특별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없지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M 과정이라서 결코 막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초등 과정 문제, 초등, 중등 연계 문제, 그다음에 중등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가 도형에서 적용되는 이런 도형의 넓이 분할 문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뭐 N 과정이라고 해서 그럼 못하고 뭐 쉬운 애들 쉽게 하는 애들을 위한 대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등 거를 확실히 체득하고 좀 이런 트레이닝에 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면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에 바로 올려드리고요. S과정과 조금 다른 점은 S과정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연산 체크 시험을 보는데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따로 연산을 봐주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부탁을 그렇게 드려도 사실은 아이들이 연산 과정이 할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예 교재에 일부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체크하면서 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뭐 연습 문제로 한 40문제 정도,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연습 문제 추가로 풀어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동영상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뭐 정답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 이 노션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링크를 대서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졌다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은 되되 이제 교재나 이런 것에서 아이들의 이제 타겟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과정은 어떻게 하면 초등과정을 더 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중등을 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이렇게 저희가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맞을 때까지 계속 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습실에서 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클릭하시면 이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숙제 같은 것도 이걸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S반 같은 이런 예시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3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결과 뭐 이 색깔에 따라서 뭐 통과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로 나가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답지가 바로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같은 것도 이제 제 시험 볼 때 공부하라고 이렇게 테스트 영상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다음에는 그럼 어떤 과정들을 하느냐. 기존제 N 과정이 이제 3월에 오픈을 하면 이제 요게 3달 과정이다 보니까 6월 달에 중1 과정, 여기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뭐 3월 달에 열리는 중1-1 과정처럼 6월 달에도 중1-1 과정이 열려서 기선제압 M에서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선제압 S는 저희가 이미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초반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학년의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고 2학년으로 넘어간다면 요거는 중등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 개념을 다시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서 고등 가서 하는 커리들은 비슷해지지만 앞부분은 요게 수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온 학생들도 있고 혹은 선행을 계속 해왔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는 개념파와 일품 블랙라벨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과정을 올라가고요. 그래서 기선제압 M 다음에는 이렇게 학기별로 중등 과정들을 차례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S 과정도 전체 과정이 이제 중고등이 2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M 과정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 과정은 요 중등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오픈하는 M 과정이 끝나면 6월 달에 오픈하는 중1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지금 중학교 때 필요하시면 3월 달 오픈하는 중등 과정으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커리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도 누적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번 이제 오답에 관해서 오답 유사 문제를 제공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들과 좀 다른 점은 좀 어떻게든 철저히 관리를 해서 결국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꼭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거나 했을 때 어머님들의 기대나 생각보다 아이들의 점수가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테스트 같은 걸 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거에 알맞은 수업으로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